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대중국 무역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무기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압박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 예. 그 무기는 이제 보통 그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는 이제 수출 규제입니다. 그래서 수출 규제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의 상무부에서 관할하는 건데 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을 표현했으면 이제 핀셋 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부 기업이나 특정한 산업을 찍어서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수출품이 못 들어가도록 막는 수출 제한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수입 제한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뭐 제일 전통적인 거죠. 우리 트럼프 했다시피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이제 높은 관세를 때리는 거고, 이제 뭐 그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직접 투자나 금융 투자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고 있는 게 특히 이제 중국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기술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CFIUS라고 미국의 기관이 다 심사해서 일일이 허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는 거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데, 왜냐하면 미국에 보장이 돼 있지 않아서. 또 하나 지금 최근에 실수하고 있는 거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는 거, 미국 기업과 장국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거. 앞에 거는 이제 인워드고 이제 아웃워드에 대한 규제를 지금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제 금융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중국의 벤처 기업에 자금 지원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 지원도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그 울타리를 자꾸 조이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질문이 나온 김에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미국이 수출 제한을 하면 우리 기업은 거기서 자유로운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미국 그 법에, 그것도 이제 상무부가 규제하는 건데, 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룰은 뭐냐면, 사실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 법에 의하면 제3국,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가 지금 미국 기술이나 미국 장비를 사용해서 생산했단 말입니다. 반대체의 경우는 뭐 다 그렇게 한 거죠. 그거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 아니면 미국이 원치 않은 국가에 수출할 경우, 미리 금지를 했는데 수출할 경우에는 미국 법에 의해서 형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삼성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관계자를 체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벌금을 매기거나 감방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수출 제한은 미국만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술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수출 제한의 잠재적인 그 컨스트레인트에 걸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 걸리는 거죠. 걸리는 거고, 또 제3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또 외교적 압력 같은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화웨이 5G, 그 지금 트럼프 때 우리 일부 기업이 쓰고 있어서 못 쓰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은 못 쓰게 하고, EU는 지금 EU 집행부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이 못 쓰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데 뭐 다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국도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틀임. 그건 말고도 자세한 게 맞습니다. 뭐 국방부에서 또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면 인민해방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도 들어가면 자금 차단하고 제재할 수 있고, 뭐 우리 알지 않습니까? 뭐 이란 제재하듯이 뭐 세컨드 보이프에서 금융 제재할 수 있고, 뭐 사실은 지금 우리 양대 그 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 큰 나라인데, 중국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중국이 뭐 이런 미국 대응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눈치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중국도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미국의 이런 이 공격에 대해서 중국은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트럼프하고 전쟁을 벌일 때는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관세 정책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를 올릴 때마다 막 맞대응을 했거든요. 똑같이 딱 해서 뭐 원래 그렇게 똑같은 수준으로 맞대응하는 게 그 국제 관례인데, 놀라운 거는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이례적인 정책을 세운 게 작년 10월 달부터, 그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사실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고 망설이는 척하다가 갑자기 작년 10월에 8월하고 10월을 잡아가지고 이례적인 정책을 막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됐죠, 사실은. 한 이제 10개월 됐는데, 매우 놀라운 거는 중국이 반응을 극도로 자제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뭐 한국에도 굉장히 그 뭐 말만 그렇게 되지 무역 정책으로도 뭐 거칠게 하고 그래서 매우 자제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이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큰 혼란 일으킬 수 있는 거는 뭐 히토류 같은 거죠. 세계 뭐 히토류는 주로 자석에 사용되고 뭐 미사일, 뭐 전기 자동차 다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세계 9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그 공급 제한을 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봤을 때 뭐 장기적으로는 그게 뭐 하이테크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이나 미국에서 뭐 7, 8년 주면 할 수 있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굉장한 뭐 그거 전혀 쓰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뭐 자잘한 거 여지껏 많이 했었거든요. 뭐 노르웨이에서 반체제 인사한테 중국 그 노벨상 주니까 연어 수입 안 하고 호주가 그 뭐에 바이러스 진원국이 중국인지 조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와인 뭐 광석닭 제한하고 뭐 이런 거 조금씩 다 제한했었잖아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옛날에 사드 들어가니까 한한령하고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직. 예. 중국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예,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일부 평론가들께서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을 조금 일으키게 되면 혼란을 일으키게 되면 중국 경제가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질 거고 이제 그걸 두려워하니까 못할 거다 이렇게 진단하신 분도 계시는데 뭐 과연 그럴까 그것도 중국 정부 항상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뭐 거꾸로 너무 어렵게 되면 또 바깥하고 약간 전투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도 여지껏 그 국제 외교사에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게 큰 그 보호복의 교환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